자, 이제 예제 6.6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fx가 x로 주어져 있는데 구간 a, b 위에서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값은 얼마이겠느냐.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f가 자, 이 fx가 x니까 f는 연속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f는 구간 a, b 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이므로 자, f는 이 구간 a, b 위에서 리만 인테그럴을 하죠. 왜냐면은 이제 정리 6.2를 적용을 해주면 그쵸? 아니면은 fx가 x니까 f는 모노톤 인크리징 펑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리 6.3을 이용을 해주면은 f가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정리 6.5를 이용을 해주면은 f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리 6.5의 a에 의해서 f가 리만 인테그러블 하면은 리미트 p의 노음값이 0으로 갈 때 sp f 그 사이 값이 존재한다. 이 6.5의 a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미트 값이 존재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리미트 값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리미트 값이 바로 f의 적분값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선 그러면 이 sf 그 사이에 리미트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우선 이 p를 임의의 파티션이라고 놓아보죠. 자, 그리고 이때 이 그 사이 i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파티션의 각 구간의 중점으로서 정의를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2분의 xi-1 플러스 xi.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당연히 중점이기 때문에 자,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모든 i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사이 i에 대해서 우리가 리만 썸 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리만 썸의 정의에 의해서 이 SPF 그 사이는 i는 1부터 n까지 f 그 사이 i 델타 xi. 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f 그 사이 i 값은 자, fx 이퀄 x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사이 i랑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 i 값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2분의 xi-1 플러스 xi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 자리에 2분의 xi-1 플러스 xi.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리고 델타 xi는 xi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이었죠. 자,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계산 곱해보면은 요 뒤에를 곱해보면 이것은 i는 1부터 n까지 2분의 1 xi의 제곱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풀어서 써보면 자, 우선 2분의 1하고 i가 1일 때 요거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x0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x0의 제곱인데 순서를 바꿔서 x0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i가 2이면 x2의 제곱에서 x1의 제곱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순서를 바꿔주면 x1의 마이너스 x1의 제곱에서 x2의 제곱을 더하는 것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쓰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x의
마지막에 i에다가 n을 넣으면 xn의 제곱 마이너스 x의 n-1의 제곱인데, 자, 순서를 바꿔서 쓰면은 마이너스 x의 n-1의 제곱 플러스 xn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덧셈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 플러스 x1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x1의 제곱. 자,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x2의 제곱, 그리고 여기 아마 마이너스 x2의 제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접한 한 길이 다 지워지고 결국은 남는 것은 요것과 요거 두 개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쓰면 2분의 1 xn의 제곱에서 x0의 제곱 빼는 건데, 자, 근데 xn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b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x0는 a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렇죠? 이 우리가 파티션에 x0는 보통 a라고 정의하고 xn은 마지막 끝값 b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p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그 사이를 그 파티션의 중점으로 선택을 해주면은 그 값은 2분의 1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리미트 p의 놓음을 0으로 보내주면은 우리가 그 리미트 값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요것은 이제 요 특정한 그 사이에 대해서만 요런 값을 만족을 하는 거겠지만, 이제 우리가 p의 놓음 값을 0으로 보내더라도, 자,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요 값은 p의 사이즈에 의존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의 놓음을 0으로 보내주면은 이 값은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SP, F 그 사이, 즉 리만섬의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다른 값으로 갈 수는 없죠. 리미트가 존재를 하면 하나의 값으로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일부의 리미트는 요걸로 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요걸로 갈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른 걸로 가는 게 되면은 리미트 값이 존재를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모순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자, 이 리만섬의 리미트가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자, 이제 정리 6.5에 b를 적용을 해주면, 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fx, 즉 x dx는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제 6.7. 자, 이것도 아이디어는 거의 똑같아요.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거의 똑같은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그 사이 i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그러면 우선 fx 제곱, 이번에는 구간은 0부터 b 사이에서, 그리고 물론 여기서 b 값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f는 이제 구간 0부터 b 사이에서 연속이에요. 그쵸? 따라서 f는 리만 인테그랄을 하고, 그쵸? 그리고 따라서 리미트 p의 놓음 값이 0으로 갈 때 sp, f 그 사이가 존재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앞에서와 여기까지 이제 동일하고, 이제 또 파티션도 이제 임의로 선택을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사이 i를 앞에서처럼 중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3분의 1에 xi 제곱 플러스 xi
xi-1 그리고 플러스 xi-1의 제곱. 요것의 2분의 1승.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xi-1의 제곱은 사이 i의 제곱, 그리고 이것은 xi의 제곱보다 자, 요런 부등식을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xi-1이 xi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래서 그냥 좀 더 자세하게 그냥 써보면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 안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써보면은, 자, 요것은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xi 제곱 플러스 xi 마이너스 1 곱하기 제곱인데 xi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자, 이것은 3분의 1 xi 제곱 플러스 xi, 자, 요것보다 작아요. 왜냐하면은, 자, 요 왜냐하면을 이용을 해주면은 요렇게 부등식이 성립하고 요렇게 부등식이 성립하고 여기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그 사이 i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3분의 1의 xi의 제곱 플러스 xi 플러스 xi의 제곱. 자, 요렇게 요거보다 작아요. 왜냐하면은, 자, 요 부분은 같지만 요 부분은 여기가 더 크고 요 부분도 여기가 더 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마지막 항은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xi의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런 이유에서, 자, 여기 요 부분에서 이제 제곱을 세변에서 다 벗기면은 우리가 지금 이 0부터 b잖아요. 그러니까 xi들은 다 양수죠.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죠. 그러니까 제곱을 다 벗기고 나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 i 값은 실질적으로 xi-1 xi-1과 이 xi의 사이에 들어간다.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도 거의 비슷해요. 앞에서처럼 이제 S, P, F, 그 사이. 자, 요렇게 요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i는 1부터 n까지 f 그 사이 i 델타 xi인데, 자, 요번에는 요 fx가 x가 아니고 x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사이 i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 그 사이 i가 요 그 사이 i의 제곱이 여기 위에서 했듯이 3분의 1의 xi의 제곱 플러스 xi-1 플러스 xi-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3분의 1의 xi 제곱 플러스 xi-1 그리고 플러스 xi-1의 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시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 fx 자리에 3분의 1 곱하기 xi-1의 제곱, 그리고 델타 xi는 xi-1.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전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이것은 3분의 1의 xi의 세제곱 마이너스 xi-1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썸을 다 풀어서 이 이그젠플 6.6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한 계산을 하면은 요 값은 3분의 1 xn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로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 xn은 물론 b지만 x0는 제로였잖아요. 그래서 요 값은 3분의 1의 b의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리만 서밋 값을 특수한 제타에 대해서 이제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리만 썸의 리미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은 반드시 요 있는 3분의 1의 b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 이것도 예제 6.6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자, 이 리미트가 존재를 하니까 리미트 값은 적분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리 6.5의 b에 의하여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x제곱 dx 이게 f죠. 이 값은 3분의 1의 b의 세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적분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분값을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혹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즉 우리가 이제 6.3절에서 배울 건데요. 그것을 이용하지만 아주 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얘를 사용하는 예를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연습해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정리 6.6. 자, 이 정리 6.6은 Linear Properties of the Integral이에요. 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우선 F와 G가 구간 A, B 위에서 리만 인테그러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K를 임의 실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F에다가 어떤 상수 K를 곱하더라도 리만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적분값은 상수를 곱한 함수의 적분값은 이것은 그냥 F의 적분값에다가 K를 곱한 것과 같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F와 G 더한 것은 F와 G를 더한 함수는 리만 적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두 함수를 더한 것의 적분값은 각각의 적분값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덧셈의 적분과 각각 적분해서 더한 것으로 쪼개지고 이제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냥 이런 성질을 우리는 이제 리니어 프로퍼티라고 해요. 그리고 적분도 이러한 리니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정리 6.6의 내용이고요. 이건 아마 이런 것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만약에 K가 0인 경우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K가 0이면 KF도 0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KF가 0이면은 이것은 컨스탄트 펑션이죠. 사실은 0이 되는 함수는 상수함수의 일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그젠프 6.1에서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 이것은 0이니까 이것은 이제 당연히 리만 인테그러블이고, 상수함수이면 리만 인테그러블이고, 그리고 그 적분값, 자, 이 값은 당연히 0 곱하기 b-a, 상수값에다 그 상수함수의 상수값에다가 그 구간의 길이 b-a를 곱하면은 그 값이다. 근데 어쨌든 그 함수 값이 0이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f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가 얼마든지 간에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자, 이게 f가 리만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값이 어쨌든 어떤 실수로서 주어질 거고, 거기다가 0을 곱한 것, k가 0이라 그랬잖아요. 이것과 이렇게 같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면 0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값은 그냥 0이니까. 자, 그래서 k가 0일 때는 트리비얼하게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k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입실론이 이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6.5를 이용을 해주면은 자, 정리 6.5를 이용을 해주면은 리미트가 존재하는 거죠. 리미트. 그러니까 리만 썸의 리미트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리만 썸의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것에 이제 정의를 이용해주면은 there exists a delta such delta 0 positive delta 0 such that SPF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자, 요 값이 k의 절대값 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이런 델타가 존재한다. 자, 이것은 6.5에 a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데피니션 6.2도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자,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S, P, K, F 그 사이 마이너스 K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이 F의 값을 계산을 해보죠. 근데 우리가 요 SP, KF 그 사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 값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K, F 그 사이 i 델타 xi가 될 거예요. 그쵸? 그쵸? 여기 다른 거는 이제 KF니까. 그러면 이 K는 상수기 때문에 K를 앞으로 빼내고 i는 1부터 n까지 F 그 사이 i 델타 xi,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정의에 의하면은 K 곱하기 S, P, F 그 사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 K가 앞으로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내죠. 이것을 이용을 해주면, 계산을 이용해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K, S, P, F 그 사이 마이너스 K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F,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k로 묶어서 밖으로 또 빼내주면은 절대값 k에 s p f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자, 이렇게 또 고쳐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SPF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는 이 P의 노음이 델타보다 작을 때 K의 절대값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것은 자, 앞에 K는 그대로 놔두고 K분의 K의 절대값분의 입실론, 그리고 요 값은 곱해주면은 입실론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P의 노음이 델타보다 작을 때. 자, 그래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요 SPKF 그 사이 마이너스 K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whenever P의 노음이 델타일 때. 그러면 이게 다시 정의 6.1을 이용을 해주면은 이것은 리미트 P의 노음이 0으로 갈 때 S P KF 그 사이. 자, 이게 K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로 간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우리가 감마라고 놓고, 자, 이 부분을 감마라고 놓고 우리가 정리 6.5를 적용을 해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6.5 with 그러니까 정확하게 6.5의 B죠. with 감마는 K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이 S 어떤 리만 썸의 리미트 값은 뭐라 그랬어요? 이 KF 요 가운데 들어간 함수의 적분값과 그 값이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리미트 값은 그러니까 요 값은 이 KF의 적분값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렇게 적용을 해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KF. 자, 요렇게 요 값은 인테그랄 K 곱하기 A부터 B까지 F.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에도 입실론이 임의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F와 G가 구간 AB 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리미트 S P F 그리고 제타, 그리고 물론 이 P의 노음이 0으로 갈 때 이 값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리미트 P의 노음이 0으로 갈 때 SP G 그 사이, 이것은 A부터 B까지 G.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 6.5에 A를 이용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F와 G가 리만 인테그라블을 하므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정의 6.1을 이용을 해주면은 there exists A delta 1 such that 이 S, P, F 그리고 그 사이 값이 요 값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P의 노음이 델타 1.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델타 2 값이 존재를 해요. 요번에는 f가 아니고 요 g spg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 이것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네버 p의 노음이 델타 2보다 작을 때. 자, 이것은 이제 각각에다가 이제 정의를 적용하면 요 델타 1과 델타 2가 같아야 된다는 보장이 없죠. 어쨌든 그래서 서로 다른 델타 1과 델타 2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가 요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델타를 이 델타 1과 델타 2 중 작은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파티션 P의 노음이 델타보다 이제 작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P의 노음은 델타 1보다도 작고 델타 2보다도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더 작은 노음을 델타로 잡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델타를 잡아주면은 그러면 S의 P, F 플러스 G 그리고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자, 근데 이 부분은 정의에 의하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플러스 G 그리고 요거의 그 사이 I 그리고 델타 XI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그마를 쪼개주면 자, 요 덧셈을 쪼개주면 i는 1부터 n까지 f 그 사이 I 델타 xi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g 그 사이 I 델타 xi.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요 부분은 요 앞에 부분은 s p f 그 사이 정이고요. 그리고 s p G에는 G의 시그마 썸 쪽은 SPG 그 사이 정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무엇이랑 같으냐면 요 식은 무엇이랑 같으냐면은 요것을 이용을 해주면은 요 위에 식은 무엇이냐면은 SPF 그 사이 마이너스 그리고 요 앞에 거랑 여기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랑 붙여요. 자, 이렇게 쓰고 플러스 S P G 그 사이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 그리고 이것의 절대값.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요 앞에 이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다가 삼각부등식을 적용을 해주면 자, S P F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이게 절대값 플러스 S P G 그 사이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G 이게 절대값.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서 P의 노음을 델타보다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델타보다 작으니까 P의 노음은 델타 1보다도 작고 델타 2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P의 노음은 이제 델타 1보다도 작고 델타 2보다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SPF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F 값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마찬가지로 이 SPG 그 사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 값의 절대값은 차의 값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 사실을 이용을 해주면 요 부분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그러니까 요 앞에 거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그리고 뒤에 것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그래서 합하면 입실론보다 작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를 더 붙이면은 이거는 이제 P의 노음이 델타보다 작을 때
제 이것은 무엇이죠? 이 P의 노음이 델타보다 작을 때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밝힌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밝혔으니까 우리가 정의에 의하면은 물론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을 보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의 6.1을 다시 적용을 해주면 자, 이것은 A부터 B까지 F 플러스 B까지 G.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바이 시어럼 정호 그리고 P 이번에는 위드 이 감마 값을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은 자 요 원래는 이 f 플러스 g의 리미트 값은 f 플러스 g의 적분값으로서 극한 값을 가지는데 사실은 이게 감마값 감마값이랑 같은데 그 감마값은 a부터 b까지 f 플러스 a부터 b까지 g. 자 요거니까 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등과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 6.6의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